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북영화교육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고요. 강동초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장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어, 우리 경북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북영화교육연구회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도에 우리 경북 지역에서 영화를 좋아하시고 또 학생 영화 교육과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는 2019년도부터는 경북교육청의 수업탐구 공동체 활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영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마치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카톡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2시 20분부터 서성환 선생님께서 교실 영화 심심풀이에서 학교 영화제까지라는 주제로 말씀 강의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잠깐만요. 매곡초등학교의 황이석 선생님께서 네, 초등학교 영화제 운영 사례, 매곡 영화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한지연 선생님께서 한 25분가량 모든 별 영화 만들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속한 단체가 경북영화교육연구회이지만요. 전국 단위의 모임도 있습니다. 전국영화교육연구회라고 해서 저희도 모임이 꾸려져 있는데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도 우리 전영교 운영진 분들께서 주축이 되셨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오늘 좀 바쁘셔가지고 아마 나중에 접속하실 건데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수환 선생님 첫 번째 순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본인 소개 등은 발표자께서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프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풀어주셔요. 그런가요? 네. 동시에 안 되나요? 잠깐만. 위에 어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고요. 회덕초등학교 교사 서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전용교 운영진이기도 하고요. 대전 영화 교사 예술 동아리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냥 회덕초등학교 6학년 2반 담임이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심심풀이 영상을 만들다가 이제 학교 영화제까지 주최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기도 지금 선생님들 영화를 만들고 계시거나 앞으로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뭐 만들었던가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 사람은 왜 영화를 만들고 있고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썰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뭘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라고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줄수록 조금 더 그 연수의 농도가 짙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그거는 어떻게 했어? 그건 왜 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네. 오, 내 얼굴 더 크게 해야지. 11,000원이면은 얼굴이 너무 크네요. 자, 그래서 제 주제가 교실 영화 심심풀이에서 학교 영화제까지인데요. 이게 정말 제가 영상을 왜 만들었는지,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든 지 한 15년째 그냥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처음엔 정말 심심풀이로 만들었어요. 그냥 할 게 없어서 만들거나 업무로 만들었는데 지금 올해가 제일 피크인 것 같아요. 교실 영화제도 하고 학교 영화제도 하고 지역 영화제도 하고 또 전국 영화제 참가도 하면서 여기 제일 바닥에서부터 영화로 할 수 있는 높은 선까지 올라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아쉽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썰이에요, 썰. 제가 준비한 차트가 총 10개고요. 50분을 배정받았으니까 한 차트당 5분씩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질문이 아주 필요합니다.
질문 안 하면 제가 5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저희 동아리 사람들이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해준 케이크예요. 제가 그 아내한테도 못 받아본 거를 동아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람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그 영화는 언어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요게 제 머릿속에 되게 강렬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화로 만들 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아이들 영화 주제가 돼요. 뭐 학교 폭력, 뭐 성평등, 양성평등이죠. 양성평등, 다문화, 뭐 또 세터민, 뭐 독도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그 단어가 우리가 번역하고 정의 내리는 그 너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그림과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표현하고 그것들이 메시지가 돼서 영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영상의 중요성은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되게 많이 강조가 돼서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영화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영화가 먼 훗날에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떻게 살고 어떤 걸 먹었고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 알려주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데 그걸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우리 반 아이들의 문화유산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전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또 나랑 같은 나이가 되고 나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됐을 때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우리 반의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추억할 수 있고 떠올려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한 제 영상 작업이 이제 영화제까지 가는 그 이야기가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지금 15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손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황희 선생님이 맨날 저보고 뭐 영상 근육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왜 짬이 많아졌는지. 그다음에 교실에서 제가 영화를 만든 요령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공식적인 뭐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보다 제가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만들면서 저만의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 요령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영화를 영화답게 만드는 요령.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내가 보고 아이들이 보고 학부모를 보고 이렇게만 사용을 하다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영화답게 만드는 요령, 제가 영화를 조금 더 홍보하고 잘 쓰이게 할 수 있는 요령, 요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공사학번이에요. 예, 그렇게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공사학번 맞습니다. 38인가 이제? 7인가? 뭐, 예. 영상을 처음에 왜 만들었나 이 고장 선생님께서 이거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언제부터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떠올려 봤더니 2004년도였어요. 그때는 이제 디카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고요. 뭐 이렇게 핸드폰의 카메라는 뭐 거의 카메라에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300 영화 아신가요? 그 300에 이제 나오는 그 근육 빵빵한 사람들 나오는 걸로 처음에 만든 영상이 패러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학점 받으려고 다른 아이 체육교육과를 나왔는데 다른 학생들이 친구들이 동기들이 PPT를 가지고 발표를 할 때 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튀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300 그 예고편 동영상을 따서 그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를 한국말로 더빙을 아니 그 자막을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자막만 편집해가지고 왜 300에 몸 이렇게 좋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패러디를 해서 영상을 처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학점도 좋게 받고 되게 교수님한테 칭찬도 받았었거든요. 아마 그게 제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재미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결혼식장에서 왜 결혼식 그 촬영해주는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하게 돼요. 뭐 처음부터 이게 영상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일단은 거기가 제일 좋은 게 시간이 짧아요. 1시간 촬영해주면 3만 원을 받고 그 뷔페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주말마다 뷔페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메리트죠. 예. 그래서 그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랑 같이 찍고 네가 통과될 때까지 나는 돈은 주지 못한다. 단 식권은 주겠다. 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8번을 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밥만 먹고 왔어요. 촬영하면 그 다음 주에 사장님이 와서 너 신부 머리 자르면 어떡해? 이거 어디다 써? 또 혼나고. 돈도 안 주면서 많이 혼났어요. 또 사장님이 제가 찍은 영상 보면서 뭐 흔들렸어. 어디가 많이 빠졌어. 어떤 장면이 빠졌어. 이런 것도 이야기해 줬는데요. 아마 이때 제가 한 3년간 결혼식 알바, 촬영 알바를 하면서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요령들을 많이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촬영을 할 때 그때 배운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이제 영화로 따지면 또 다른 장르죠. 영화랑 그 결혼식 연출은. 근데 기본기를 거기서 많이 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졸업을 하고 선생이 돼가지고 이제 2008년 첫 발령을 받았는데요. 대전 지역에선 연구학교 사례 발표가 되게 핫했어요. 누가 더 잘했나 보다. 누가 더 눈에 띄나라는 이런 과열된 그 상황에서 우리 연구부장님이 그냥 너는 젊고 너는 남자니까 무조건 영상을 잘 만들 거야라는 기대로 네가 영상을 만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왜요라는 말을 못 할 때라 지금은 이제 막 안 해요라고 하는데 그때는 네라고 해서 처음에 한 3분짜리를 만들어 왔는데 연구부장님이 야 잘 만드네 10분으로 늘려줘라고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그때 10분 조금 넘는 사례 발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처음 만든 영화였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활동 1 뭐 했습니다. 2 뭐 했습니다. 이런 영상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연구과제 1, 2, 3을 각본을 짜서 우리 반 애랑 우리 반의 학부모랑 셋이 됐고 한 일주일을 돌아가면서 찍어서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사례 발표에 썼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한 5년간 계속 연구학교 사례 발표 영상을 만들면서 그 눈이 점점 높아지면서 더 해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압박감에 또 영상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시에서 이거 너무 과열된다라고 해서 이 연구학교 사례 발표를 확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어져서 그때부터 나왔던 게 UCC 대회인 것 같아요. 이게 제 블로그에도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 하고 정보원에서 하는 UCC 대회를 제가 다 나가버렸어요. 가서 계속 상 타니까 UCC 대회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 행사 같은 거죠. 이벤트 그런 데 찾아가서 UCC 대회를 많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7년쯤 이제 제가 발령을 받고 한 10년쯤 될 때 똘짓이라는 숏무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 다른 지역에 계신 뻘짓이라는 영상단이 있는데요. 그 영상단이 너무 전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사실 대전이라는 데는 사실 영상을 만드는 사람,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 나중에 이제 황희 선생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래서 저도 그 뻘짓에 가입을 하고 싶고 충분히 이제 또라이 기질이 있는데 이제 거리도 있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뻘짓을 따라한 똘짓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반 아이들하고 숏무비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1년에 막 10편 뭐 이렇게 15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똘짓 1기, 2기 뭐 이래 가지고 계속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마 숏무비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것보다 제가 훨씬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잠시 아이를 키운다 육아휴직을 하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학교로 돌아오는 순간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없고 선생만 있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계란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만들었던 게 체온계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체육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15분, 10분, 15분짜리 영상을 제가 지금 다 세보니까 지금 한 280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체육 수업 영상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무슨 소리죠? 요거 음소거 물론 이거보다 명확한데. 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발표하신 분 제가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최원혁 선생님, 예, 그냥 할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체육 교육과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아, 나 영상을 잘 만들어. 뚝딱뚝딱. 고퀄리티는 아닌데요. 아주 가성비 높게 잘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용기 영상을 한 1년 반 동안 280개를 만드니까 그때부터 영상을 만든다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채용기 영상을 만들 게 없어. 체육 수업 영상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만들 것도 없고,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끝나버렸으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상금 사냥꾼으로 전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상금을 주는 영상 공모전을 다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나갈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저는 사실 달력에 10월에 제출해야 될 공모전 UCC, 11월에 제출해야 될 공모전 UCC, 12월에 제출해야 될 공모전 UCC가 적혀져 있고요. 그 공모전들이 다 똑같아요. 주제는 뭐 해봤자 다 교육적인 거죠. 뭐 개인정보, 최근에 나온 거 수돗물 사랑, 뭐 국토 사랑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다 나가면서 이제 상금을 얻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상금만 타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게 있었고, 이쯤 돼서 이제 황희서 선생님을 만나서 영화란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아, 내가 만든 작품이 그냥 단순히 30만 원, 40만 원 상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를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화처럼 만들어 보고 또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게 올해예요. 그래서 15년간 영상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사실 하나가 빠진 게 2020년에 채용기의 영상을 제작하는 동시에 제가 그 책을 한 권 썼었거든요. 에세이 책을. 근데 그 책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쓰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영상과 제가 공부한 글쓰기, 이야기 만들기가 합쳐지니까 영화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영화 기획자로 전직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오른쪽이 이제 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게 소실됐어요, 사실. 똘짓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요. 이 똘짓 한 2018년, 19년쯤에서 그 교사 유튜버들을 거의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순교라고 해야 되나? 교사 유튜버들에 대해 되게 나쁜 시선이 갑자기 생기면서 겸직을 해야 된다, 만다 하면서 되게 유튜버에 대해서 활동하는 걸 안 좋게 나와서 하나하나 다 검열하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강화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걸 지우거나 비공개하거나 많이 소실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남은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좀 올려놨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블로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심풀이로 학점 따려고 만들었던 영상이 지금의 영화가 되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영화 만들기까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시내 공방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제가 그냥 저희 반에서 시네마 공부방이에요. 근데 시네마 공부방이라고 하니까 조금 길어서 시내 공방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랑 영화를 만든 친구들은 다 여기에 소속돼 있어. 뭐 해가지고 뭐 임명장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영상들을 전에 똘짓들은 거의 다 날려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확실히 그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아카이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진 다 상 받은 것들이에요. 선생님과 IQ, 선생님 이건 25만 원, 선생님 이건 20만 원, 어때 다문화 이거 50만 원, 뭐 이렇게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요 자료를 보면 이게 올해 제가 만든 영화 목록이에요. 그리고 비고는 수상한 목록이고요. 상금은 돈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금 사냥꾼이 돼서 돈을 벌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3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째가 뭐냐면 지금 다 제작했고 지금 우리 교실은 3편은 편집 중에 있고요. 하나 마지막 졸업 작품까지 만들면 이제 30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0편 정도를 짧은 거는 1분, 뭐 긴 거는 25분짜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월에 저희 반끼리 이거를 다 볼 거예요. 대관을 해서 우리 반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또 원하는 사람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요거 상영관이 있거든요. 문화원에. 해서 이것들을 다 보고 학부모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마련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돈이죠. 제가 이게 영화를 하면서 지금 그 영화제도 운영하면서 제일 느꼈던 게 돈이 없어요. 예, 저희 대전에는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서 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돈이 필요해서 사실 그래서 제가 상금 사냥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상금들을 가지고 아이들 영화할 때 투자도 해주고 아니면 영화제 갈 때 버스도 대절하고 영화제를 할 때 기관도 대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현직에 있는 그런 영화인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하고 단역해서 돈 벌어서 영화 만들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 또 영화가 교육에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 나갔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예, 이거 다 올해 만든 거예요. 4월부터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 아이들이 요거 이 다음 장에서 얘기할 부분인데요. 저는 되게 호흡을 길게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재밌는 것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실은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요. 이거는 정말 어디 공모전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병맛이에요. 아이들 말투로. 예, 정말 이거 내가 만들어 놓고도 진짜 이거는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하고 재밌게 만들었어요. 진짜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띄워놓고 거기에 대한 그런 아이들의 경험을 가지고 쭉 내려가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되게 쉽고 재밌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학교 영화제를 했었거든요. 예. 그 학교 영화제도 제 돈으로 했어요. 제 돈이 아니라 이 상금으로 했어요. 학교 영화제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8편을 받았는데 아이들 거 그 8편이 거기 중에 2편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고 그 중에 한 편은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판권을 샀어요. 이 영화는 내 거다 해가지고 살 정도로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그런 연출이라던가 뭐 표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몸에 익히니까 아이들이 되게 잘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영화를 만드는 요령이고요. 예, 뒤에 학교 영화제 이야기 나와요. 예. 그냥 저만의 방법이 여기는 다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자기의 경험과 비추어서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4월 22일인데요. 이때가 첫 크랭크인이라고 하나요? 처음으로 영화 만들기 시작했던 장면이에요. 예. 근데 이 사진이 전 너무 좋은 게 애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밝아요. 요즘에는 야 영화 만들자 그러면 이제 신나기보다는 네 아이고 또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인데 이때는 정말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요 이런 느낌이고 사실 이 시나리오 작업을 아이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시나리오 만들어 와 이게 아니고 야 우리 무슨 영화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온 말이 좀비요 나왔어요. 그래서 좀비 영화가 된 거예요. 그래 알았다. 좀비 영화 만들자. 그럼 좀비 누가 하지? 선생님이요. 그래서 제가 좀비가 된 영화가 나온 게 지금 우리 교실이니.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시나리오를 짜라고 처음부터 던져주지 않고 같이 짰어요. 그 대신 시나리오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제가 큰 틀을 잡아주고 거기에 있는 깨알 같은 요소들을 아이들이 집어넣어서 내가 했지만 아이들이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교묘하게 만든 영화가 지금 우리 교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선생님 좀비 해주세요 하고 선생님 넘어지세요 그럼 넘어졌고 선생님 뭐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영화라는 거에 떡밥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요령으로 따지면 구르는 거 저 진짜 넘어진 거예요. 시나리오, 촬영, 편집 세 개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영화나 책 쓰기 전에는 아이들하고 똘짓이라고 이런 영상을 만들 때는 저는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침에 오다가 지각을 했어요. 그럼 오늘 지각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 거야.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해서 촬영해서 편집해서 저는 거의 이런 거 짧은 거 1분, 2분짜리 만들면 하루에 만들어요. 아침에 생각을 해요. 출근하다가. 그리고 1교시에 찍고 점심시간에 편집을 하면 6교시에 보여줄 수, 이렇게 빨리 편집을 보여주는 그런 편인데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있는 것도 좋은데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빈틈이 보이고 그 빈틈을 쪼였을 때 더 편하고 퀄리티 높은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촬영 편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고 시나리오 과정이 길면 길수록 영상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영화 프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기계라던가 아니면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의 제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저퀄리티로 만들더라도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마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는 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선생님이라서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조금 더 잘 짜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설명서가 돼서 촬영하고 그리고 또 천천히 편집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사실 옛날에는 편집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개떡같이 찍어도 편집으로 찰떡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는데 촬영을 잘해야 또 편집도 쉽고 시나리오를 잘 짜야 촬영도 쉽더라고. 자, 그리고 뭐 모듬으로 만드냐, 전체로 만드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 밑에 것도 교사가 만드냐, 학생이 만드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영화 만들 때 넌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저는 1년을 보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무조건 교사 주도고 시작은 무조건 전체고요. 그냥 단계가 있다기보다는 뭐 만약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10개라면 전 제가 처음부터 10개를 다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이양을 해줘요. 만약에 내가 10개를 했는데 촬영은 얘한테 맡길 수 있겠다. 그럼 너 촬영해봐라. 연기는 너한테 맡길 수 있겠다. 그럼 너 연기해봐라. 너는 뭐 글을 잘 쓰네? 그럼 선생님 시나리오에 양념을 좀 쳐주겠니? 해서 대본을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 미술 잘하는 애한테 조금씩 넘겨줘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되면 학생 위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만들다 보면 니들끼리 만들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모든별 작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전체 교사 학생 주도라고 하면 답이 사실 학생 주도로 만들면 제일 좋죠. 학생 중심으로 만들면 제일 좋죠. 근데 그 시기를 교사가 조금 길게 보고 왜냐하면 학교마다 애들 특징도 다르고 선생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그래서 저희 6학년 아이들이라 1학기 때 광고 만들고 2학기 때 뉴스 만들고 뭐 영화 만드는 그 작품이 나오는데요. 확실히 1학년 때보다 2학기 때 만든 것들이 퀄리티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로 영화를 만들다가 연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이죠. 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기까지 다 해요. 그래서 다른 기기도 사실 좋은 카메라 쓰고 좋은 마이크 쓰고 좋은 조명 쓰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럴 돈도 없고요. 그리고 전 아이들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제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되는데 DSLR 이런 거 떨어뜨리면 아이랑 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싫어서 저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세계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로 해야 되고 그럴 거면 스마트폰이 최고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걸 보여주니 아이들도 이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도 나중에 꿈이 커지면 좋은 기계 사고 애들도 돈이 많아지면 좋은 기계 사겠지라는 마음으로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번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영화 제작이라는 게 1년에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1년에 한 편 이런 게 아니고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은 감각을 익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학기 말에 됐을 때 자기들의 작품을 남겨서 영화제를 하는 게 제 영화 교육에 대한 1년의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정도까지 해서 보내면 다음 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뭐 동아리 이런 데서 또 꿈이 커지겠죠. 제가 완벽하게 해서 보낼 생각보다는 영화 재밌네. 나 영화 만들어 봤어. 나 영화 출연해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해주고요. 6번 이제 야, 넌 언제 찍어? 수업 안 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수업 안 하고 영화 찍는 거 맞아요, 사실. 예. 뭐 영화 교육하면 뭐 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시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비공식적인 자리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혼내고 잔소리할 때 교육 과정에 의해서 시간 내서 잔소리하지 않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혼나야겠다 하면 이제 저는 항상 그 월요일 1교시는 도덕 시간을 넣거든요. 예, 잔소리하고 일주일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뭐 교육 과정에 뭐 이렇게 편성하다기보다는 뭐 진도를 빨리 나가고 야, 금요일은 교담이 1시간밖에 없으니까 영화 찍는 날이야. 해서 그냥 하루 풀로 영화를 찍기도 하고요. 또 6학년을 하다 보면 그 국어 교과서나 음악 교과서, 미술 교과서에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서 제작을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 쭉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애들 옷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교실도 왜 영화 찍을 때 세팅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 제가 말하는 세팅은 꾸미는 게 아니고 교실을 청소를 해야 돼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지금 지금 우리 교실은 제가 처음 찍었던 거라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막 로카티 뭐 이상한 뭐 학교 추리닝 이런 거 입고 찍고 있고요. 교실 바닥에 쓰레기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막 개판입니다. 예. 최고의 연출은 청소예요. 청소. 교실만 청소해도 되게 깔끔한 스튜디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7번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시나리오를 잘 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저도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짰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을까? 사실 막 공모전 나갈 때도 사실 제가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어서 못 만들지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이디어 하나만 줘봐 해서 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저가 시나리오 짤 때는 되게 역순으로 많이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영상이나 영화나 공모전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됐던 부분 있잖아요.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 딱 한 장면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실에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멋진 장면은 좀비가 된 선생님을 학생들이 때려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하고 싶었어요. 얘들아, 너 좀비가 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죽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미안한데 선생님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조금 제압 정도만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고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로워했으니 선생님이 된 좀비를 아이들이 물리치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장면부터 그 장면이 나올 수 있게 빌드업을 해서 역순으로 짰어요. 아,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애들한테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운동장에서 추격신이 있어야겠다. 운동장에서 추격신이 있어야 되려면 선생님이 아이들 쫓아가야겠다. 선생님이 아이들 쫓아가려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도망갔어야겠지. 아이들이 교실에서 도망가려면 선생님이 방심을 해야겠지. 선생님이 방심을 하려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쭉 짜서 앞으로 가면 그 이야기의 흐름의 그 긴장도도 점점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빈틈이 없어요. 항상 그 인과관계인데 결과부터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는 게 좋지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생각하려면 머리가 더 터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결과를 만들어 반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석쌤이 발단 이 순서로 했다고 하면 저는 그래. 저도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제일 처음에 발단부터 생각을 하면 기승전결 기부터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완전 아이디어가 뾰족하게 탁 튀어나와요. 막 폭발, 우와 완벽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거 이상의 전개가 안 나오고요. 그거 이상의 절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재밌는데 점점 깨갱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흥분되는 흥분되는 장면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느낌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짜요. 그래서 공모전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받았던 게 수돗물 사랑 공모전이었어요. 그 수돗물을 공모전 이렇게 보면 그 목표가 나오는데 그 사장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어떻게 하면 수돗물을 사람들이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아이들이 수돗물을 꿀꺽꿀꺽 포카리 스웨트처럼 마시는 장면이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수돗물이 깨끗하게 보이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장면에서 수돗물을 꿀꺽꿀꺽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수돗물을 갑자기 먹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앞에 무슨 장면이 와야겠지? 라고 해서 선생님이 야, 나 때는 수돗물 먹었어. 너네 때는 수돗물 안 먹지? 라는 대사를 떠올렸고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라는 제목의 수돗물 사랑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때는 나 때는 막 마스크 없었어. 니들은 공기 사 먹지? 뭐 나 때는 핸드폰 게임 없었어. 니들 핸드폰 없으면 안 되지? 야, 나 때는 물 그냥 먹었어. 니들은 물 사 먹지? 아닌데요. 저희도 수돗물 먹는데요. 수돗물 깨끗합니다. 꿀꺽꿀꺽꿀꺽 먹는 시나리오로 4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역순으로 짠다. 이런 것들은 제 되게 개인적인 팁인데 뱉어야죠. 돈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의 핵심. 저는 항상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까요. 그러니까 재밌고 없고를 떠나서 정당성을 항상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실인에서도 되게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왜 나왔냐면 얘들아 너희는 지금 선생님이 좀비가 돼서 교실에 갇힌 장면이야. 그리고 너희는 교실을 탈출해서 선생님의 해독제를 찾아야 돼.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정당성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 정당성을 다 갖다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뒷문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아 그렇네. 그래서 좀비를 한 마리 더 만든 거예요. 앞문 한 명 맞고 뒷문 맞고. 그러면 선생님 전화하면 되잖아요. 무슨 전화?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112에. 그지? 그래서 시작 부분에 얘들아 핸드폰 다 갖다 집어넣어. 라고 핸드폰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선생님 교실 전화기 있잖아요. 라고 해서 교실 전화기를 부셔버려요. 그래서 선생님 창문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창문 밖이 3층이고 교장 선생님이 혼낸다는 시나리오에 장면을 넣었고요. 선생님 그러면 바깥에 손 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헬프 치면 되잖아요. 라고 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친구 선생님이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녕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왜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의 빈틈을 계속 막는 걸로 빌드업을 쌓아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역순으로 짜고 거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야,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말이 안 나오게 빼도 봐도 못하게 계속 그 빈틈을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 나오면 그 빈틈을 막는 거. 또 빈틈 얘기하면 그 빈틈을 막는 거. 그 부분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개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소개하기가 발단. 예, 그 전개가 될 때 선생님이 왜 나오고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왜 싸우지? 여기에 대한 미리 밑밥을 깔아주는 게 발단인 거예요. 발단에서 선생님이 탈모약을 잘못 발라서 좀비가 되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양아치고 남자아이는 조금 겁먹던 친구고 여자아이는 반장이니까 둘이 잘 안 맞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좀비가 되고 교실에 갇혔고 둘이 이제 그 안에서 또 다투게 되고 그러다 결국 합심해서 선생님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둘은 화해한다. 라는 그런 눈물 깊은 감동의 드라마가 지금 우리 교실은이었어요. 예, 그게 이겁니다. 일단 제가 할 얘기 다 하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 장면이고요. 여기 하나, 둘, 슬레이트요. 선생님 저 슬레이트 안 써요. 저거는 화이트 펜으로 쓰고 휴지로 지우면 되는데요. 그 슬레이트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슬레이트? 저 이거 슬레이트 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만 찍고요. 제가 슬레이트를 쓰는 이유가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을 다 만들고 나니까 사실 영화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씬을 찍을 때 한 큐에 안 찍잖아요. 막 10컷, 20컷 나올 때도 있고 막 엔진하면 막 40분, 60컷까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1씬과 2씬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슬레이트를 쳤는데 그 슬레이트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없네. 그냥 이런 도화지에 애들한테 1씬, 2씬을 쓰라고 하고요. 사진을 찍고 그다음 영상을 찍어요. 2씬 갈 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요. 그래 놓고 핸드폰의 갤러리를 보면요. 1, 2,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원쌤 이해하신 거 맞죠? 예, 예, 예. 그 슬레이트는 그냥 폼이에요, 폼. 예. 또는 그, 애들이 없으니까 하면 교실에서 진짜 연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시키지만 꼭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장 주목받는 슬레이트를 칠하곤 하지만 실용성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한테 뭔가 역할을 줄 때 주고 사실 저는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남기면 1씬 나오고 쫙 2 나오고 쫙 이런 식으로 돼서 편집할 때 좀 편해요. 됐나요? 된 것 같네요. 예. 다시 여기 돌아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제압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요 세 번째 있는 친구가 정말 멋지게 오이를 제 입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이를 물고 있는 거예요. 예. 막 뒤집어가지고 먼지도 다 뒤집어 썼는데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런 소품들도 더 만들고 싶고 저도 좀 더 분장하고 싶고 지금 보면 이게 실력 안 신고 맨발로 다니고 싶고 예 뒤에 있는 차들도 좀 꺼내고 싶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영화를 영화답게 좀 써보고 싶었어요. 그냥 예, 영화를 만들어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교실에서 상영회를 했어. 우리 영화를 만들어 얘들아 만들었다. 띡 보여주기에는 너무 그냥 그렇게 보여주기에는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연기를 했는데 그냥 교실에서 뭐 아이스크림 틀어주지 틀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교실에서 그냥 이렇게 과자 좀 사놓고 이렇게 상영회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이 이거 선생님 이거 다른 반 애들도 보고 싶어 하던데요? 라고 해가지고 살짝 다른 반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상영회를 했던 게 요 오른쪽 밑입니다. 예, 우리 학교 시청각실 같은 데서요. 이제 다른 학년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반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1차적으로 상영을 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들었던 게 18분이니까 놀이 시간에 잠깐 와서 봐주세요라고 해서 봤는데 이때 제가 전율이 느꼈던 게 저는 영화를 아니까 영화를 안 보고 아이들의 얼굴을 봤는데요. 그 다른 반 아이들이 빵빵 터지고 좋아하고 반응할 때마다 애들이 얼굴이 막 되게 밝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전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스터를 만들고 이걸 학교에 붙인 다음에 우리 학교 전체한테 올 사람만 와라. 나는 이거를 몇 월 며칠 놀이 시간에 틀 테니까 이 자리에 올 사람만 와라. 라고 선생님들한테도 안내하고 애들한테 이 포스터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1, 2학년 빼고 우리 학교가 170명밖에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1, 2학년 빼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다 이걸 보러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인도 애들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이 막 팬덤도 생기고요. 제가 진짜 좀비인 줄 아는 2학년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뭐 공문화를 안 쓰고 되게 재밌는 행사를 했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2편도 만들고 이렇게 상영회를 하고 또 시사회도 하고 2편에는 시사회도 하고요. 그 애들끼리 그 질문해가지고 이제 문제도 맞추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기 말이 되고 축제가 되고 제가 자치 담당이라 그러면 우리 학교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학교에 영화제를 해보자. 그래서 6학년이 영화를 만드는 단원이 있으니까 사실 그 참가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다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6학년 네모듬씩 두 반이니까 8편 그리고 모자른 거는 우리 학교에서 영화 만드는 선생님들의 작품 공모전 작품으로 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영화제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 여기 파란색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영화랑 제가 만든 영화, 공모전 나간 영화, 공모전 나가는 영화 3개 하고 이제 아이들 영화가 8개 나왔는데요. 이 중에 이 성적의 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담임 선생님도 저도 하나도 안 건드렸거든요. 촬영부터 시나리오, 뭐 편집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정말 제가 봐도 저보다 잘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잘 만든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친구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판권을 샀어요. 제가 이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년에 영화제 출품할 테니 뭐 동의를 해달라. 그래서 미리 동의서까지 다 받은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교실 상영을 했다가 학년에서 영화했다가 학교 영화제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학급 영화제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들을 그냥 버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 영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170명 앉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를 다시 빌려서 우리 반이 만든 영화를 1편부터 30편까지 다 돌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제가 못했던 게 아이들하고 이때 뭐 어땠냐, 뭐 소감, 질문 이런 시간을 못 나눠봐서 학교 영화제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영화제를 하면서 제 끝 목표가 사실 뭐 대전 영화제, 뭐 전국 영화제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좋았다라는 기분을 남겨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 지역, 아니 학급 영화제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아이들이 했던 작품 중에 되게 뛰어난 작품, 영화 작품들은 이거를 지역이나 아니면 큰 영화제에 출품을 해보고 그 아이들한테도 뭔가 자기 작품이 그냥 선생님이니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내 작품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까지가 제가 이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소모?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안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들하고 영화 만들면 사실 욕심도 나고요. 화도 내고요. 이게 이상하게 자꾸 욕심이 나요. 조금 더 연기를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편집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애한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막 화낼 때도 있고요. 사실 화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화내고 나서 이제 사과도 많이 하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근데 오늘도 아이들하고 저랑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오늘도 이제 1시간 동안 이게 전에 만들던 영화에 조금 씬이 부족해가지고 추가 씬을 찍었는데요.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그냥 저도 NG 내면 아이들이 저한테 막 구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기를 못해가지고 막 같이 막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먼지도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저한테는 그게 영화예요. 아이들하고 영화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그게 영화 속 한 장면이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중에 프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프로 영화 감독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도 스태프도 아니니까 뭐가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한번 각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영화가 즐겁다는 걸 좀 안겨주는 거, 그리고 영화 속에 주인공은 아닌데 내가 나온 장면으로 자기가 주인공 같게 느껴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저도 그 다른 선생님 도움으로 영화에 조금 출연했는데 마치 내가 그 주인공 마냥 되게 기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기를 잘하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다 떠나서 내가 요만큼 나왔지만 내가 조금 나옴으로써 주인공이처럼 느껴요. 우리도 왜 그 영화 뭐냐 스포츠 이런 데 인터뷰 한번 하고 하면 와 되게 대박 난 것 같잖아요. 애들도 그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영화를 다른 사람이 보고 좋아해 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뭐 누가 주도했고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디서 상 받았고 막 이런 결과나 과정보다는 그냥 아이들한테 그런 영화를 만들었고 즐겼다는 감정과 추억이 더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제 마음속에는 되게 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한편에는 왜 선생님이 자꾸 도와주냐, 왜 선생님이 주도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있는 8개 영화 중에서 박수를 짱짱하게 받은 영화는 2편, 와 깔깔깔깔 웃은 영화는 한 3편, 나머지 2편을 친구들이 보고 뭐야? 끝났어?
요런 반응이었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걸 꺼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연출이 안 돼가지고 조금 실망을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모두가 다 박수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뭐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뭐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조금 더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스스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 영화라는 게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일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의 도움이 돼서 완성도를 높여서 본인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도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제 발표가 여기까지인데 3분이 남긴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영화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없나요? 어, 있을까요? 네, 없나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없으면 다음 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아니, 아직 마치면 안 넘겨야 될 것 될 같고요. 부분인데 네. 정말 그 강의 그러면 들었는데요. 제 유튜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예. 그냥 이게 올해 만든 것들하고 아직 발표 안 난 것들은 올리지 않았고요. 비공개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그 뭐지? 지금 우리 교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건 너무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하나 볼게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네요. 처음에 공유 들리나요? 화면, 김지현 선생님 소리 들리면 끄덕거리고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공유 다시 안 해주세요. 되면 그냥 스마트폰이 없어서 잘 놀았다고. 요즘 애들은 보통 스마트폰이 된다, 없어서 된다. 놀지를 못. 네. 예, 이게 네. 아까 그 수돗물 시나리오 얘기 나와서 그냥 이걸 보여드린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 아이들이 수돗물을 받아서 꿀꺽꿀꺽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빌드업 하기 시작한 게 쭉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또 스마트폰 게임이지.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서 잘 놀았다고. 요즘 애들은 보통 스마트폰이 없어서 놀지를 못. 아유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야, 나 어제 선크림 했다? 아, 요즘 선크림 쓰면 안 돼. 야야야, 나 때는 말이야 햇볕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도 안 탔어. 참 세상 많이 변했어. 맞아 발로? 아니야, 오늘 무슨 기사네. 예, 방사도 엄청 심하지. 야야야, 이게 고생이 많다. 어? 라떼는 말이야 공기 얼마나 맑았다고. 뭐 이런 저건 아이고. 요즘 공기도 사서 먹는다며? 공기청정기? 아이고, 참. 세상 많이 변했다. 물 맞추기는 야야야, 뭐 라떼는 말이야 수돗물 정수기가 어딨어? 그냥 수돗물 팍팍팍 마시고 배고프면 입고 먹어. 참 세상 많이. 선생님 응? 아직도 수돗물은 깨끗한데요? 뭐? 이것도 수돗물인데요. 응?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수돗물은 맑고 깨끗하고 안전해요. 예, 물론 저 수돗물 아니에요. 다 정수기 먹어요. 저 수돗물 안 먹어요. 정수기 물 다 받아서 먹인 거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아 이거 한번 찍어야겠다 해서 1교시 때 아니 아침에 오자마자 아침 시간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대충 이 시나리오도 이런 건 그냥 1 선생님 걸어간다 2 선생님 만난다 요 정도 수준으로 시나리오를 찐 다음에 1교시 때 가서 야 오늘 UCC 하나 찍자 그러면 애들이 아 예 하면서 책상 정리해요 이제 아 오늘 찍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한번 쫙 읽어주고 역할 할 사람 그럼 저요 역할 정한 다음에 한 번만 연습해요. 그 다음에 찍고 점심시간 편집해서 오후에 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2학기쯤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기계적으로 근데 되게 연기도 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찍어보는 게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영화제들이 많아요. 특히 뭐 이렇게 줌으로 하는 영화제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다른 학급의 영화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 영화 말고 학생들이 만든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역할이 없는 친구들은 대기하고 있죠. 예, 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찍는 시간을 저 되게 짧게 찍어요. 길게 안 가고 바로바로 찍으니까 저거 다 찍는데 1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교실에서 찍을 때는 역할이 다 있어요. 너도 엑시트라인데 그 너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든 거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냥 앉아있는 친구들도 뭐 낙서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자고 있거나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있고 이게 따로 몇 명만 데리고 나가서 찍을 때는 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찍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이제 다른 일을 시켜놓고 최대한 그런 빈틈을 없게 만들어 놔요. 예. 영화제 정보는요 공문에 있어요. 경산이면 경북 그 공문에 똑같나 우리랑 게시판이? 공문 게시판 뭐 그런 데 보면 그냥 이렇게 등록 말고 일반 게시판으로 홍보 자료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배당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번씩 그 문서 등록해서 공모전, UCC, 영상 이렇게 치면 쭉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왓썹인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일반인들이 하는 학교로 공모가 안 오는 공모전은 잘 안 나가는 이유가 그 단위가 전국 단위고 단위가 전체예요. 초, 중, 고 일반인 나누지 않고 전체가 다 들어간 거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초등학생 부분이 따로 있는 거, 초중고 따로 있는 거, 일반이라고 안 섞이는 거, 그리고 전국이 아닌 것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해도 빡세요.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아서 다 못 나간다는 거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그 영상 공모전이라고 치면 그 정리된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예. 네네, 일부 강의 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세 분 발표 다 마치고 나서 또 마저 못한 질문 하실 수 있는 기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두 번째 황희석 선생님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까지는 서성환 선생님이랑 대전에서 같이 이제 근무했었고, 또 대전 한빛교육영화제를 같이 이제 시작했던 주역이었는데요. 제가 올해 사정이 있어서 광주로 터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서성환 선생님께는 제가 일반 잔뜩 벌려드리고 이제 광주로 오게 됐고, 저는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서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성환 선생님이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학교에서 영화 교육을 할 때나 영화제를 운영할 때에 그 사람이 학교에서의 지위, 그러니까 지위라고 하면 뭐랄까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 구성원들의 니즈와 또 학생들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제 서성환 선생님께서는 엄청 인품이 뛰어나셔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이제 옆반 선생님들의 업무를 이제 스스로 이제 스스럼 없이 가서 이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학교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상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입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이제 신뢰도 듬뿍 받고 있고, 그러니까 서상환 선생님이 이제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다들 이제 구성원들 오케이,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좀 분위기인데요. 사실 학교마다 그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마음은 순수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제 순수하게 실현을 못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저희 학교 이제 매공영화제 사례도 하나의 사례이지, 이 영화제를 운영하는 그 수백 가지 방법 중에 저희 지역과 또 동료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의 역량과 또 학생들의 그런 상황이 어우러져서 이런 영화제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매곡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저희 학교를 왔을 때 매곡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학교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전국영화교육연구회에서 같이 운영진을 하고 계신 김하솔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였던 거예요. 우연히도.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영화 감독들이 총 이렇게 3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리분의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경환 선생님이라고, 또 참네모라는 그 광주 영상 제작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김하솔 선생님은 사실 이제 영화 교육하면 아주 그 네임들을 가지고 계신 또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 차곡차곡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쌓고 있는 그 영화로운 교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전에는 저 혼자서 그냥 교실에서만 애쓰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했고, 또 뭔가 학년 선생님들과 공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보편화되지 않은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셋이 뭉치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그 각자의 그 학생들과 만든 영화들을 저희끼리 이제 공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주변에서 잘 듣지 못하는 말들 있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서로 이제 공유하고 뭔가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관심사가 같으니까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카톡방뿐만 아니라 이제 사석에서도 같이 이제 모여서 밥도 먹고, 또 학교에서 고민도 털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이어나갔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올해 만든 영화들이 조금씩 이제 쌓여갈 때쯤, 이걸로 뭔가 하나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하솔 선생님께서 3년 전에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교장 선생님의 반대도 엄청 심했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김하솔 선생님이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뭐랄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고유하게 하고 있는 활동,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구심점이 모이지 않으니까 하기는 이제 했었는데 올해처럼은 진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3명이 이제 뭉쳤으니까 기존에 이제 했던 그 영화제 취지를 살려서 이제 코로나로 중단됐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 2회가 아니라 2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제 올해로서 3번째 영화제를 이제 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광주 지역에 박한솔 선생님이라고 아주 그 전국 영화교육연구회에서도 좀 유명하시죠. 영상 잘 만드시느라.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서 영화제를 운영했었는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500원이었던가? 영화 상영료 1인당? 그래서 500원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걸로 기부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 학생들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을 떠올려 봤는데,
이제 저는 스타일이 항상 뭔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딱 그냥 뭔가 벌어져야지 이제 다급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이제 막 일을 벌리면 김경환 선생님, 아까 우리 분의 채널 운영하신 그분은 이제 항상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제동을 걸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좀 보완이 됐던 것 같은데, 그 학교랑 우리 학교랑 상황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제 박한솔 선생님께서 그 화계초등학교에서의 그 입지와 그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영화 교육을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고, 이제 저는 그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만 얘기가 되던 상황에서 2학기 때 교내 축제를 위해서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년 대표로 가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선생님들 이야기 다 끝나고 저희 지역에서 하는 무등영화제라고 있는데 그 출품작 5편 중에 3편이 저희 학교 작품이에요. 근데 막상 저희 학교 학생들이 보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축제 한 꼭지로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너무너무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뭔가 일을 이제 벌리고 하는 것을 별로 이제 좋아하는 그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학년별로 저희는 축제를 준비하는데 요일을 정해서 뭔가 한 꼭지를 채운 것에 대해서 뭔가 일감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죠. 아, 이거는 진짜 교직원들의 그런 뭔가 니즈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려는 그 목표와 또 학교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렸을 때 무언가를 행사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하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다 이제 저희 학교가 혁신학교인데 혁신부장님이랑 이제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 부장님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 특색이 많이 없는데 이제 혁신학교 공개날 그 매공영화제를 같이 좀 상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또 제안을 주셔서 또 예상치 못하게 예산을 또 급하게 또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시간이 2주 정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이제 추석이랑 맞물렸었거든요. 그때 서로 일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후다닥 이렇게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에 스마트 패드를 이제 5개 준비하고 이제 딱 보면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은 그런 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3단 리플렛을 이제 만들고 수정 의견 부탁하고, 또 김경화 선생님은 이제 본인이 많이 기여를 하셨지만 더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그 영화제 그 영화마다 다음 영화를 소개해주는 영상과 인트로 영상,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 그리고 그 엔딩 영상도 같이 이제 또 제작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리플렛과 포스터를 만들 때 학교 로고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눕기를 따다가 했는데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하솔 선생님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 돈으로 이제 그 크몽이라고 하나요? 전문가한테 이제 그 맡기는 네, 그렇게 해서 또 로고를 또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호흡이 착착 맞는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렇게 사실 평범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뭔가 관심사가 같은 선생님 3분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서성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벤져스 중에서 아이언맨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저희는 좀 뭔가 어쨌든 하나씩 해나가는 그 즐거움을 좀 느끼고 또 성취감을 행복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는 이거를 전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학년별로 이제 요일을 나눠서 영화제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이 이제 사뭇 달랐는데, 이제 영화를 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많이 알아봐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영화를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엄청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배경이었고 아는 공간이고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더 이제 재밌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무등영화제라고 올해 2회째로 맡게 된 이제 큰 영화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 영화제도 너무 좋았는데 저는 매국 영화제가 훨씬 더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 이유는 영화를 봐주는 학생들의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나가시면서 이제 빈 말이라 할지라도 한마디씩 좋은 말씀들을 던져주셨어요. 학생들은 이제 영화 만들고 싶다는 이제 이야기 많이 나왔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면 그 영화 속에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학년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봤던 내용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영화제의 꽃은 관객과의 대화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영화를 만들었다는 뿌듯함 느끼고 또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동기도 많이 느꼈고 또 영화에 출연한 학생들이 뭔가 또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이야기 자체에 궁금함을 느끼는 학생들과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함을 느끼는 학생들의 반응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활동이니까 저희가 만든 작품을 볼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랑 만든 작품을 처음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학교에서 만든 영화 퀄리티가 이 정도야?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너스레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잘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영화가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게 되게 신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이제 제가 찍었던 체인지라는 영화는 저희 교실에서 찍은 영화인데 작년에 저희 반 교실을 쓰시던 선생님이 칠판에 남기셨던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아직도 안 지우고 그대로 내비뒀어요. 근데 어떤 문구냐면 존중, 배려, 긍정.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문구였는데 이거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지 않고 살려뒀고 또 거울에도 언제나 스마일이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그대로 뒀었는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생활하니까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 반 교실을 사용했던 선생님이 영화 배경 중에 그 장면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그거에 보이신 거죠. 이제 그걸 보고 또 이제 나름대로 감동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뭔가 지역 영화제나 이제 전국 단위 영화제에서 상영했다면 전혀 이제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우리 학교 구성원이어서 더 뭔가 그 소품들이라든지 배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영화를 이제 계속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난처해 하시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고장서 선생님께는 제가 이제 또 조언도 구했지만 예술꽃 씨앗학교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저희 학교 또 지역 환경과 인프라를 같이 연계하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월 달에 제가 이제 제안을 했었고 선생님들이 30% 정도 동의해 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선 당연하게 뭔가 일이 더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이렇게 취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역 사회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뭐 강사분들이나 또 미디어 예술 강사나 미디어 강사들을 이제 활용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영화제에 대해서 장점을 이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한 학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영화에 출연하는 모습이 부럽고 멋져 보였다.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가 무척 재밌었고 공감이 갔다. 다음에도 내곡 영화제가 열린다면 영화 제작에 참여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매곡 영화제를 끝나고 저희의 뭔가 정통성을 좀 유지를 계속 하고 싶어서 광주교육이라는 그 소식지에다가 저희 사례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실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언론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정해 주는 활동이라면 내부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좀 뭔가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었고요. 올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영화 중에 이제 이렇게 수상 실적을 냈는데 이제 젠가 게임은 평화통일영화제 통일부 장관상, 그리고 소나기는 김포국제 청소년영화제 작품상, 그리고 체인지는 서울국제 어린이 창작영화제에서 촬영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또 이게 수상에 대한 영화제 수상에 대한 뭐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이러한 수상을 받게 돼서 뭔가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노고를 인정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격려받는 그런 기분.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지역 영화제인 무등 영화제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훨씬 더 큰 스크린에서 더 많은 관객들과 이제 실제로 대화를 이제 진행하는 경험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영화제 준비할 때 고민되는 점인데요. 하나는 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만든 영화를 출품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또 욕구도 채워주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 또 여기까지 나아갔는데요. 이제 김하수 선생님이 내년에는 저희 학교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저랑 경환 쌤이랑 같이 이제 매곡 초등학교 남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김주광 선생님께서 인천에서 하고 계시는 그 포맷인 멘토 멘티제를 운영할까? 그래서 이제 저랑 주광 쌤이 저랑 경환 쌤이 멘토가 돼서 두 학급 정도만 좀 시나리오 공모를 받아서 촬영에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요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너무 뭔가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이거를 이제 지원해 준다면 지역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예술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좀 도움을 받고 저희가 행사에는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선생님들의 또 요구사항과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또 강제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학년별로 이제 내곡영화제를 만약에 운영한다면 관객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좀 뭐랄까 과분한 고민이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매국영화제가 올해 3회째 이제 유지되고 이제 저희가 있을 동안까지는 이제 계속 7회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떠나면 남을까? 아니면 없어질까?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경환 쌤께서는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게 유지되는 걸 기대하는 게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래도 뭔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를 더 나눠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그 황예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 간단하게 듣고 그다음 한진 선생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제 당일 진행 순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는 영화제라는 행사가 단독 행사가 아니고
실제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한 일환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각 학년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이제 정해놔요. 서로 겹치지 않게. 그래서 요일별로, 월화수목금까지 있다면, 한 요일 정도만 두 개의 학년이 겹치고요. 이제 나머지 학년에서는, 그 학년에서 원하는 시간을 저희가 꿈터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제 빌려서 그 영화제를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세팅 같은 것, 영화제 이제 세팅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중에 그 음악과 음향 효과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황혜선 선생님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경우, 네, 선생님이 만드신 영화 네, 체인지 되게 재밌게 그리고 의미 있게 봤거든요. 네, 저랑 정환쌤이랑 아솔쌤의 제작 방식이 사실 다 다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학급에서 진행을 하고 아솔쌤이랑 경환쌤은 이제 그 학교 동아리로 예술 동아리로 이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학급에서 이제 제작을 할 때는 편집을 할 때 물론 이제 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 역할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화면에다가 미러링을 해서 좀 크게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을 띄워놔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재생하면서 필요한 음악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이 음악을 고르자 이런 걸 좀 합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고요. 컷을 고를 때도 사실 OK 컷을 한 것들을 그때 이제 촬영 현장에서 합의한 거잖아요. OK 컷은 그거를 기준으로 하되 연결했을 때 뭔가 좀 제외시켜야 될 것 같다. 혹은 다른 컷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하는 것도 함께 정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 체인지의 시나리오가 되게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던데요. 시나리오는 어떻게 썼습니까? 그 체인지라는 영화는 사실 여름아 부탁해라는 저희 프로그램의 후속작으로서 스피노프 작품이에요. 처음부터 스피노프로 이제 계획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무등영화제를 이제 출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잘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저는 서성한 선생님과는 다르게 학생들도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영화들을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존에 만들었던 그 작품의 세계관을 이어서 뭔가 이야기를 파생시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의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의견을 더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요. 사실 여름아 부탁해에서는 그 남학생 주인공인 서준이가 전학을 가는데요.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하다 보니까 이 전학 간 아이를 다시 이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학생이 부모님께 사정사정 해가지고 전학을 안 가게 되는 그런 설정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심 인물은 저희 반 한 학생을 사실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를 조금씩 덧붙여 갔는데요. 이게 실제 이야기랑 비슷한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누구를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혹은 뭐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성인들도 가지고 있는 욕구. 이제 그런 욕구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들어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좋기만 할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나중에 다시 또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한지은 선생님,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랑 학급에서 올해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동아리 활동을 위주로 하다가 올해는 학급에서 단체 활동으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촬영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과 연계되지 않았을 때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서 영화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연초부터 기획을 했는데 다행히 모든 별 1모든당 한 영화씩 만드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영화에 대해서 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영화제에 지원을 해서 영화를 감상했고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상징물을 찾아보면서 영화에 대해 분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겼던 장면을 따라하면서 연기가 아닌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상상해서 표현하는 짧은 연극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은 경우는 대인공지의 감상문을 작성해서 감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뒷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도록 1, 2학기 국어, 수학, 사회교과에서 연계된 영화들을 자주 보았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아이들이랑 영화에서 궁금한 점 떠올리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촬영에 대해 이해를 해야 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교과 연계해서 촬영 미션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4가지 동작을 주고 그 동작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찍은 사진을 이어 붙여서 영상으로 편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편집 능력을 개별적으로 길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모두 다 태블릿을 받았고요. 한 번씩은 다 편집할 수 있도록 각자 사진을 공유받은 다음에 편집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제 영화 만들기를 했는데요. 저희 올해 컨셉은 지속가능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과랑 국어교과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문제를 시각화한 다음에 이걸로 관련된 환경 영화를 감상하고 환경 영화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각자 이어질 내용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한 지역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래요? 라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각자 이야기를 써볼까 하면서 캐릭터를 설정한 후에 모든 별로 각자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만화 그리기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든 별로 이제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8개의 영화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게 저희가 아이들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 학교 모든 친구들과는 공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녹화하는 거 잠깐 풀어보시면은 아이들이 찍은 영상 그냥 순서대로 제가 3분짜리로 총 합쳐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으니 아이들과 교실 영화제를 열었는데요. 교실 영화제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제 영화제 포스터 만들기 대회를 하고 초대 손님으로는 이제 제가 따로 알게 된 영화 감독님을 섭외를 해서 저희 교실에 진도 강사로 오시게 하시고 아이들이 만든 영화들을 직접 감상하신 다음에 아이들이랑 같이 GV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느낀점을 나누고 이 느낀점 토대로 앞으로는 교실 영화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일반화한다면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분석을 하고 성취기준 감상한 다음에 성취기준 관련된 영화를 감상한 다음에 공동 주제로 영화를 기획을 합니다. 이 공동 주제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요.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면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편집과 촬영은 아까 지도한 편집 어플 이용해서 지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교실 영화제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렇게 학급에서는 모든 영화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동아리에서는 별개로 따로 동아리 영화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자료에 있는 거는 동아리에서 만든 영화 자료입니다. 네. 저는 아주 짧고요. 동아리에서 하는 과정을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 영상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올해 저희는 학교 영화제도 굿네이버스랑 전영교 통해서 같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동아리 활동을 해서 1년 동아리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요. 만약에 이제 교실 영화제 부분이 교실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혹시 잠시 녹화 중지해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녹화 중지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서 올해 모둠이랑 동아리 활동으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모둠 활동할 때는 4명이서 해야 소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영화 촬영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명을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활동 과정에서 1대1로 다 봐주기가 어렵다 보니 저는 소수로 하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뭐 질의응답 시간 가지는 걸로 할게요. 네, 그 세 분 선생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도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 행사, 영화 관람, 환경 퀴즈, 그리고 한줄평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영화는 1부, 2부로 감상을 나누었고요. 1부, 2부 사이에 환경 퀴즈, 그리고 2부 끝나고 나서 한줄평 이벤트를 해서 추첨해서 선물 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거기 아이들과 함께 만든 영화에 보면 쉬는 시간, 새로 고침, 뜨거운 가을, 찌우의 2050 뜨거운 가을이 있는데 이게 모든 별로 촬영한 영상인가요? 해당 영상은 동아리에서 촬영한 겁니다. 동아리에서 한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찌우의 2050 뜨거운 가을에 보면 이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들었던데 아이디어가 되게 독창적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건지, 학생들의 아이디어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올해는 저는 학생들 아이디어 위주로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 영화 만들기 전에 환경 관련된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촬영해온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고침에 보면 그 주연 남자의 연기가 혹시 배우인가 싶던데 배우는 아니죠? 네, 배우는 아니고 워낙 타고난 친구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요. 방송부 뽑을 때 같이 뽑습니다. 제가 방송부랑 같이 업무를 했었어서 방송부 아이들이 영화 동아리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성환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네, 아까 그 세 분 선생님께 공통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음악과 음향을 우리가 무료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어떤 사이트, 어디서 어떻게 구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부터 답하면요. 네네. 영화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쓰시는 사이트인데요. 네.
아트리스트라고 이제 보통 이제 개별로 결제하시기보다는 뭐 영화교육 연구회라든지 뭐 동호회 단위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결제해서 같이 나눠 쓰더라고요. 아, 제가 그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제하면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동아리 그 아이디 공유해서? 아이디 공유하면 같이 쓸 수 있고 네, 이게 그 한 번 사용한 것을 이제 다운받으면은 그 다운받은 걸 계속 쓸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서 다운받는 게 저는 더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동아리 예산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전부 다 아트리스트에서 있는 음향과 음악들로 만드신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뭐 블로라는 어플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음악이 있으면 거기서도 들어보고 비교해서 사용하는데 거의 선생님들을 제가 알기로는 아트리스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주로 공유마당이랑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다 보는 편입니다. 네, 제가 돈이 없고요. 김도환 선생님이 5명에서 6명이서 인원수가 좀 부족할 때 아쉽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아쉬우면은 대여섯 명 동아리원들한테 엑스트라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제작을 합니다. 어, 그 한진 쌤님은 서울에서 지금 계신데요. 학부모의 뭐 그런 뭐 뭐라 그럴까 눈치랄까 그런 게 많이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모양이시죠. 아, 네, 제가 네, 서초구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네, 강남에 계시네요. 네. 뭐 어려운 점 없을까요? 혹시 그런 데서 근무하시면요. 일단은 한 명도 정말로 소외가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꼭 모두에게 중책 아닌 중책을 줘야 되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빛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추려면은 대본을 만들더라도 각계 1인 1대본을 만들어서 다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제가 소진이 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도 뭐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분 영화 충분히 보내주신 덕택에 아주 행복하게 잘 봤고요. 서서한 쌤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뭐 돈 마련하려고 현상금 사냥꾼이 됐다는 이야기 듣고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학기 초에 저 환경 동아리라든가 한국해양재단이라든가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포항에는 포항 청소년 재단 같은 데서 동아리 모집을 해요.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응모를 할 때 환경 꼭지를 장을 하나 해서 그런 거를 영화화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동아리를 만드는 걸로 응모를 하면 거의 100%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활동을 아이들하고 같이 할 때 그 결과를 영화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영화 만드는데 어떤 경비, 영화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경비를 다 받는 거니까 아이들하고 회식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쪽에 도움이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경주에 경북 발명체험교육관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 주는데 여기도 이제 발명 관련 동아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이나 자연 쪽 같은 데 어떤 테스트 같은 걸 하면서 그거를 다큐멘터리 식으로 영화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응모하면 충분히 예산 확보가 많이 될 거고 그러면 정말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 것 같아서 조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저도 반에서 아이들과 영화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연기 지도하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선생님들 연기 지도하시면서 연기는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기 지도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타고난 아이들끼리 서로 다 질서 정리가 돼서 그 친구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잘 가져가서 연기 지도는 따로 하지 않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연극 활동을 조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몸으로 뽑아서 막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네. 아, 네? 뽑아서 하니까 아이들. 아, 네. 네, 그러니까 반 아이들도 그렇고 영화 동아리 아이들도 그렇고 몸으로 말해라든지 하시핑 기법 이용해서 하면은 거기서 이제 몸이 좀 풀리거든요.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수영장 꽃이 피었습니다는 수영장 모션 해야 되는 놀이 아시죠? 네네네. 그런 거 하면서 몸을 풀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도원 선생님 질문 하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신과 신사의 연결이 편집할 때 너무 어색하다.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노하우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는 움직이는 장면 뒤에 움직임을 넣거나 똑같은 장면을 겹쳐서 넣습니다. 뒤들고 할 때. 예를 들어 벽이 있으면 다음 장면도 벽에서 이어지게 한다든지 누군가 뛰고 있으면 다음 사람도 뛰는 것처럼 나가든지. 네. 제가 조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방식을 이제 공유를 하자면 저는 이제 영상이랑 소리를 같이 녹음해요. 그래서 영상이랑 소리를 이제 시킨 후에 그 소리를 똑같이 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제하면 뭔가 인물의 대사 말고 비어있는 배경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든지 그러한 그러니까 제가 백색 소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녹음된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만 남겨두고 인물의 대사는 지우고 그것을 컷과 컷 사이에 넣으면 화면 전환할 때 그 소리가 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신과 신 사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뭐 보통은 그 다음에 음성을 먼저 그러니까 들려주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뭐 보면 다양한 신과 신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장면 전환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좀 뭐 안내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 영화교육연구회라는 전국에서 영화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카톡방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선생님들 여기 나중에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2022년 영화교육 온라인 워크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